입니다. 어김없이 일일날 이렇게 많이들 입장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특별히 3.1절이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독립한, 해방한 날인데요. 해방된 날이고 또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21세기 비즈니스로 우리 사장님들과 미라클 돈독으로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의 맨 앞부분에 헌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이 책을 읽기 전에 왜 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 사장님들하고 나누고 싶거든요. 그게 맨 앞부분에 이제 차례 뒤에 보면은요, 헌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헌사에 이렇게 맨 처음에 얘기합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독자들에게 최근의 경제 위기 앞에서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지킬 방법을 몰라 무력함을 느끼고 있을 독자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최적의 시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책이요. 1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경제적 위기는 있었고, 그 경제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그때부터 계속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은 지금뿐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런 경제 공황이나 이런 어려움들은 계속 있지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어쩌면 그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 최적의 순간이다. 뭐만 알면, 방법만 알면. 그래서 이 책이 어쩌면 그 통찰력, 재정적 자유를 갈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어쩌면 이 최적의 방법을 누군가는 죽기 전까지도 모르는 사람 있고요. 은퇴 후에 알게 돼서 왜 내가 인지 알았을까? 그때 젊었을 때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2025년 3월 1일 날 그 최적의 기회가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의 기회라는 건 멀리 있지 않거든요. 정말 가까운 곳에 아침 6시에 일어나 책 한 번 펼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으로 다가올 최적의 오늘 이 순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꼭 믿고 이 책을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1페이지까지 읽고 저는 30분에 6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어떠세요? 처음 읽으신 분들도 아마 몇 분 계시는 것 같고요. 두 번, 세 번째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저도 이 책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정말 다시 이렇게 이 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러면 많은 부류로 이렇게 나눠요. 그냥 관심 없어서 나는 아예 읽지도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읽고 나서 이거는 뭐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랑 안 맞아.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말하시는 분들 보면 저 속으로 정말 겸손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서문과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을 때 뭐 감사의 글이라던가 서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꼼꼼히 읽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 저자의 어떠한 기본적 마인드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사실은 서문의 그 프롤로그나 이런 곳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의 서문에도 8페이지 보면은요. 저는 이거 역시 서문에서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8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정도 보면 다섯 번째 줄, 이 책은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이유를 탐구하려는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졌고 힘들어졌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나쁜 뉴스가 어떻게 좋은 뉴스로 변신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당신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기만 하면 말이다.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은다면 지금의 어떠한 나쁜 뉴스, 어려운 상황을 얼마든지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97년도부터 본인이 경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독립을 한 거죠. 그 독립을 하게 됐던 어떠한 계기는 자기에게는 친아버지인 가난한 아빠, 고학력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정말 평생 나름의 존경받는 삶이라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평생 재정적인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으로 고민하다가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친아버지지만 가난한 아빠라고 본인은 지칭을 한 거고요. 친구 아버지는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와이의 갑부로 살아가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친구 아버지를 부자 아빠라고 그 부자 아빠를 통해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받은 그 영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나이에 친아버지의 어떠한 그 가치관과 그것만 배웠다면 어쩌면 본인도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평생 아버지가 가는 그 길을 걸었을 뻔한 그 로버트 기요사키에게 이 부자 아빠라는 이 만남 계기로 인해서 결국은 47세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물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경제적 독립을 완벽하게 하게 됐고요. 그 경제적인 독립을 한 후에는, 이걸, 본인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되겠다. 이 부자가 되는 어떠한 방법. 그래서 97년도부터 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렸던 그 부자 아빠에게 배웠던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책을 써낸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거기에 가장 핵심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자기만의 사업을 하라라는 주제로 계속 책을 써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미국의 정부와 교육기관과 여러 가지 충돌도 있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책은 9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이 첫 번째 저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상단을 장식했고 4년 이상 그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사상 최고의 비즈니스 베스트셀러로 소개되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97년도부터 지금까지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이 책은 경제적인 경제학 부분에 있어서 어, 최고의 비즈니스셀러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지금까지도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이 그냥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그냥 던져버릴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전 세계에 우리의 어떠한 경제적 독립을 가르쳐주는 정말 엄청난 솔루션이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고 이 책을 내가 답습하고 읽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확한 이 메시지를 던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어마어마한 벤처기업의 그 CEO들이 당신이 읽었던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건이 있지만 그 중에 경제적인 어떠한 관념, 생각을 바꾸게 도와준 자기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책은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7년도부터 각 어떠한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씩 다른 주제로 책을 써내다가 결국은 10페이지에 보면요. 10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지난 10년 동안 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를 쌓는 법을 배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전력 투구했다. 그동안 부자 아빠 시리즈를 통해 내 파트너들과 나는 다양한 종류 및 형태의 사업과 투자 활동을 소개했다. 그런데 그간의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나는 특정한 비즈니스 모델 한 가지를 발견했다. 여기서 뭐냐면은요, 본인이 끊임없이 삶을 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어떠한 사업의 모델을 계속 소개했어요.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했는데, 결국 그렇게 계속 알아보면서 특정한 비즈니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특정한 비즈니스인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발견하고 나서 이거야말로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리스크 없이 투자금 없이 안정적인 떠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의 모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로 엄청난 어떠한 학습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21세기 비즈니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올바르게 알리고 이 비즈니스의 모델을 소개하고 방법적인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쓰여진 어떠한 배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10페이지 맨 위에 아주 냉정한 멘트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을 스스로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남의 지시만 받으며 살게 된다. 당신은 돈의 주인이 될 수도 노예가 될 수도 있다. 결과는 당신의 선택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거기서 이렇게 승진하고 이렇게 살다가 50세, 요즘은 정년이 너무 빨라졌잖아요. 55세 전에 잘릴 수도 있고요. 결국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남이 어떤 주어진 일에 대한 내 노동에 대한 그 주어진 어떠한 그 부분만 받아야 되는 삶이 어쩌면은요, 냉정하게 따져서 노예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시간과 나의 어떠한 노동과 나의 사고방식을 내가 펼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회사도 정말 많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필요 없어지고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에는 결국은 나는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좋은 그런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 거냐. 그래서 당신 스스로의 사업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요, 일부 들어가 보면, 미래를 스스로 지배하라. 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재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15페이지에 여러분, 제목이 이거죠. 불안의 시대 견고한 미래를 원한다면 첫 마디가요. 우리는 어수선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책을 출간한 해가 2014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2014년도에도 결국은 어수선한 시대였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그때도 어수선했나 봐요. 2014년도에도. 근데 2023년도 제가 코로나 때 읽으면서 이 멘트를 써놨어요. 지금이 더 어렵다. 23년도에. 여러분 25년 지금은 어때요? 지금 더 어려웠고요. 30년도에 더 어려워질 거고요. 내가 내 나이 50, 아니 60, 70, 내 나이가 지금 50인데 미래처럼 얘기하네요. 내 나이 10년 후 60에, 70에는요, 더 어수선한 시대,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1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16페이지 세 번째 줄 2008년도 가을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은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한순간 절반 혹은 그 이상 날아가 버렸다. 부동산은 붕괴했다. 그럼 지금 딱 그렇지 않나요? 어, 거의 2008년도에도 이랬다면 우리 지금 25년도를 살고 있는 30년 가까이 된 지금 부동산 반토막이 됐고요. 주식 반토막이 됐고요. 이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에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도전한다라는 건 엄청난 도박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80세에 반토막 나고 내가 평생 믿고 있었던 부동산이 반토막이 난다면 여러분 그때 80세에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18페이지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에 유독 이런 멘트들이 눈에 띄는데요. 18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알면서 왜 같은 실수를 하려는 것인가? 어. 우리 사실은 몰랐어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경기의 사이클이 매번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 좋을 때가 있다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온다라는 이 경제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 또한 몰라. 그냥 늘 어려워. 늘 항상 힘들다는 아무리 호황기, 그때가 호황기였다고 하는데 나는 호황기가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황기가 왔다는데 그 불황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97년도에 결혼을 하고 98년도에 IMF가 왔어요. 그때만 해도 경기가 어렵다라는 걸 실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사업을 하면서, 와, 경기가 이렇게 어렵네? 이게 지금 부동산이 막 오르면서, 지금 경기가 되게 풀렸네? 하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은.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지금 그렇게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지금, 저는 결국은 대비했고요. 지난 20년간, 30년간 남들과 다른 생각, 사고방식을 바꿨고, 그 바꾼 사고방식을 통해서 습관을 바꿨고, 그걸 통해서 지금은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더 이상 어렵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중요한 건요. 18페이지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또다시 시장 붕괴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왜일까?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렇다면 반대로요. 아무리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오고 엄청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요. 나의 사고방식, 먼저 저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결국은 이 책의 앞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결국 당신 자신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4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2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처럼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위기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부터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27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7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에 이제 해고가 만연하고 모든 사람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있으며 의지할 만한 안정적인 미래를 원한다면 반드시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추가 수입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길이나 수단 앞에서 더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우물만 파야 된다고, 한 길만 파야 된다라고.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얘기, 먹히냐는 거야. 아니죠. 한 우물만 팠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도래했다라는 거. 쓰리자, 보자, 닥치는 대로 추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결국은 이 시대는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추가 수입원, 나의 재정적 자유를 위한 이런 소득을 더 많이 원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폴 제인 필저, 여러분, 이 폴 제인 필저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딱 뜨면 이 경제학자, 미국의 정말 훌륭한 경제학자로 알려진 이 폴 제인 필저가 왜 더 이상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좋은 대학만을 위한 이런 좋은 직장을 구하는 이게 아니라 스스로 정말 좋은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도 교육을 바꿔야 된다. 경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책을 폴 제인 필저라는 사람이 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스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는 어떠한 솔루션을 찾았다면 33페이지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맨 아래 앞서 말했듯이 상황이 힘들어지면 강인한 자들이 움직여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던져야 할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 당신은 진심으로 강인해질 준비가 되었는가? 둘째,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주는 부분이요. 챕터 3부터 현재 35페이지에 당신의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냐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의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스티븐 코비도 말했듯이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다면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높이 오르냐는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내가 직장에서 팀장 되고 부장 되고 얼마나 빨리 내가 고속 승진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떤 분이 그래도 고속 승진도 바라지 않는다고. 왜요? 고속 승진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만큼 빨리 더 이상 회사는요, 내 능력을 빼먹고요, 써먹을 대로 써먹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빨리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냐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 35페이지에 이번 장의 목적은 당신이 사다리 오르기를 잠시 멈추고 그것이 세워진 위치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사다리, 여러분들이 평생 오르고자 하는 그 사다리가 이제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사다리는 얼마나 오래 안전하게 튼튼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 내가 열심히 올라갔을 때 평생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결국은 내가 오르기 전에 이 사다리가 어디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다리는 네 개의 사분면으로 나눠주고 있고요. 그 네 개의 사분면은 직장인, 그리고 결국은 자영업,
그리고 비즈니스 사분면, 그리고 투자자. 이 네 개의 사분면을 우리가 선택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가 진정한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의 사다리를 빨리 어디로? 비즈니스 사분면이나 인베스터, 투자자의 사분면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직장, 직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순수한 재정적 독립만을 위해서는 당신이 사다리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다리를 옮기는 어떠한 과정에서 직업이나 이러한 아이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요. 이 책에서 당신 자신, 내 자신에 대한,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고요. 사고방식, 가치관,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들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때, B사분면에, 가는 사람들은 직장인의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고요. 자영업의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잘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1등 해야 되고요. 나만 잘나. 근데 왜? 내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잘나야 되잖아요. 똑같은 일식집을 하던, 똑같은 옷가게를 하던, 똑같은 카페를 하던, 내가 가장 잘나야 되고, 내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내가 승리하는 게 S사분면이거든요. 그런데 B사분면은 뭐예요? B사분면은요, 내가 잘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나보다 더 잘난 파트너들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B사분면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내는 게 훨씬 인생이 멋져진다라는 거, 내 삶이 변화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시기 질투.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눈 뜨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둘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결국은 뭐예요? 이사분면. 내가 잘나야 승진할 수 있고, 내가 잘나야 내가 자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똑똑해야 되는 사고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뒷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사분면을 옮기기 위해서 어떠한 사분면? 여기서 48페이지에 나오는 48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B사분면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나는 내 팀에 합류시킬 최고의 멤버들을 찾는다. 여러분 최고의 멤버들과 친구하고 최고의 멤버들과 사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안 놀려 그래요. 왜? 밥만 맨날 사야 되거든요. 내가 사야 되거든요. 부자들은요, 배울 게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고요, 배울 게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좋은 정보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기부하면서 대학원, 어떠한 좋은 상류층의 사람들과 사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사분면의 삶을 이미 사고방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미라클 돈독에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요. 오늘 조금 분량이 많아서 꼼꼼하게 읽지 못한 분들은 뒤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51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면서 꼼꼼히 읽고요. 전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대한 독립 만세, 해방이 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경제적 독립, 해방, 경제적으로부터 정말 해방받는 그러한 첫날이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아, 인증샷? 네, 인증샷 첫날이라 찍겠습니다. 첫날 네, 인증샷. 네, 책 네. 들까요? 네, 책 들어주시고요. 네.
네, 7장 찍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잠시만요. 네, 두 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잠시만요. 세 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입니다. 아, 예, 다 찍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